네,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찾기 나연구소 오픈 채팅방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넘버원 그림책 여왕 그림책 발전소 오색 발전소 앞에 수식어가 너무 많네 이제는. 우리 이은미 대표님께서 지역 사업 지원하는 거죠. 공동체 사업 및 구매학교 특강을 하실 건데요.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혹시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이은미 대표님? 일단 1인 기업을 하시면서 뭔가 이제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특히 공동체나 이제 지역사회는 크게 나한테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람들과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고요. 또한 그게 금액에 따라 또 틀리잖아요. 일단은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돈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나라 돈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면은 어느 정도 강사비랑 그리고 재료비 같은 거는 저희가 그래도 받아서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아이템이고 그리고 어쨌든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경력과 그리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일단은 많은 것들을 알게 되죠. 경험하고.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음, 있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은미 대표님의 오랜 또 경험과 노력이 담긴 은미 대표님만의 지식과 노하우인데 이거를 또 아무런 사심 없이 우리 대표님들께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그 마음이 참 멋지시고 대단하십니다. 어쩜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그죠, 유료로 돈 받고 해야 돼, 그죠? 돈 받고, 그죠? 이거는 그냥 강의가 음, 아니라 정말 본인이 그렇죠. 경험한 그런 지식을 알려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맞아요. 받을까요? 네. 네, 농담입니다. 네, 그럼 화면 진행하고 있고. 공개해서 부탁드릴게요. 우리 연합 이렇게 신났어 혼자서, 연합 여기 신났어요 혼자서. 얼굴이 너무 그냥 좋아서. 아니, 어쩜 그래요? 이게 너무 좋잖아, 선생님, 은미쌤. 하트 하나 날려, 그죠. 하트. 나 같으면 저거 어쩜 무료로 그래요? 안 해. 돈 받고 마음 받고. 의미 대표님 너무 그래요. 마음이 뭐라는 좋으십니다. 거예요? 자, 은미쌤 얘기 계속 들어볼게요. 네,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PPT도 이쁘십니다. 어쩜 그래요? 어쩜 그래? 좋은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화면을 어떻게 없앨 수 없나? 잠시만요. 전체 음, 슬라이드 있지 않나요? 아니, 전체 슬라이드 있는데 요거를 좀 없애려고. 네. 그 오른쪽 자, 위에, 네, 잘 보여요. 우리 대표님 얼굴이 보여갖고 제가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기 때문에 말이 다소 빨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제가 이게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드릴 말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0분으로 하기에는 살짝 좀 많은 양의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에 제가 이제 준비한 목차는 시작하는 거랑 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마을 공동체예요. 누구나 공동체라고 지역 공동체 사업이랑 꿈의 학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할 때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무엇으로 할 건지,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모집 대상을 어떻게 모집을 할 건지, 그러고 나면 이제 서류와 자료 정보들을 구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구성할 때 계획과 실천.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네, 근데 공동체랑 꿈의 학교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공동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뭔가 동아리가 형성돼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2인부터 가능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2인까지 가능해가지고 이거는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공동체는 같이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르고요. 이 콘텐츠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림책 만들기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운동에 관한 거를 하니까 이것도 선영 대표님한테 살짝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면은 콘텐츠가 있어. 제가 사실은 되게 직장 생활을 할때 강사로 아니, 수학학원 강사로 시작을 해서 학습지 교사만 했어요. 그래서 정말 평범하게, 이런 거 저런 거 관심 없이 그냥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이제 생활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꿈이 생기면서, 어, 보이더라고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나라 돈을 어떻게 받아 쓰는지, 남의 돈을 어떻게 해서 내가 가져와서 쓰는지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렇게 대포가 크질 못해요. 되게 소심하고, 겁도 많고,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뭔가 이제 도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용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컨텐츠로 그림책 만들기 컨텐츠로 일을 시작하면서 요거 되게 중요해요. 대표님들. 동아리를 만드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동아리를 만들 사람이 없어요. 왜? 나 혼자 다녔고, 나 혼자 배우러 다녔고, 나 혼자 다녔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랑 이렇게 동아리를 결성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공동체를 하려면 그 동아리를 필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들었냐? 일단은 요거 배울 때 문서 작성하는 걸 잠깐 배웠었거든요. 컴퓨터 작업하는 걸 잠깐 배워서 제가 이제 싱크빅에 이런 거 말하면 돼요. 학습지 교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홍보하고 그러는 걸 배웠을 때 이 만드는 폼 같은 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 살짝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 폼이 우리 캠퍼스도 있고 너무 잘 돼 있는데 그런 폼을 만들어 가지고 기관, 도서관, 복지관 또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하고 더도 덜도 아니고 딱 10명만 모아서 이제 하자 그랬는데 처음에 동아리를 만들 때는 어쨌든 저랑 같이 손발이 맞아야 되니까 가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대상을 먼저 찾아요. 대상을 먼저 찾고 그 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내 편이 두 사람만 있으면 돼. 더도 아무도 이제 그걸 왜 하냐? 왜 힘들게 그런 걸 해? 하는 사람보다도, 그거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했을 때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2명만 있으면 그 두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모으는 거죠. 사람들을 모아서 10명을 모아서 제가 이제 했었어요. 모집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나는 이런 일을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해 나갈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을 했겠죠. 그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하고 나서 바로 강사 동아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재능 기부를 먼저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은 올해는 이제 끝났어요. 꿈의 학교도 지금 신청이 대상이 끝났고, 공동체도 3월부터 이제 접수를 해서 4월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2월이면 접수가 끝나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는 1년이란 기간 동안 대표님들도 만약에 뭔가를 하신다면은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저처럼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누구나 지원해서 이렇게 저처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이게 한 번 지원을 해가지고 그게 대상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마다 틀릴 거예요. 아마 그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받는 국가에서 해주는 그 지원비가 틀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체는 처음에 400이었어요. 400에서 500짜리였는데 그거를 처음에 받아 놓으면은 3년을 1년 동안 그 진행을 잘 해서 점수가 채워지면 그 3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은 처음에 400인데
내년에는, 그렇죠. 올해죠. 작년에 저희가 400 했으니까 올해는 800. 그리고 내년에는 1200.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첫 해가 1000만 원. 첫 해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죠.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랏돈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걸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니까 해볼만 한 거죠. 이렇게 진행하면은 그러려면은 1차적으로 준비가 필요한데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저희는 이제 시잖아요. 포천시예요. 시기 때문에 포천시 누구나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역별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별에서.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하지만 요거는 이제 지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에 아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아리를 만들기 전에 다른 걸 강사를 하려고 시니어 강사를 하려고 그 이제 처음에 세일센터를 방문했어요. 세일센터를 방문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동아리를 그때 이제 1차적으로 먼저 해봤겠죠. 그 강사들하고 1차적으로 동아리 해보고 거기서 나와서 제가 제 컨텐츠를 가지고 다른 이 사업체를 만들었을 때 제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내년에 사업에 지원할 거예요 하고 저는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담당자가 기억을 해요. 기억을 했다가 전화가 와요, 먼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할 거예요. 저는 내년에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을 때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분의 이제 연락이 와서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물어가요. 언제 어떻게 언제 시작을 하냐. 그 정보 되게 중요하죠. 정보를 물어보고 나서 제가 동아리를 만들면 꾸준하게 제가 요즘에 대표님하고 독서 모임을 하잖아요. 거기서 관계 우선의 법칙 많이 느껴요.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저희가 이거를 만들고 나서 매달 한 번씩 그리고 두 번씩 회의를 해요. 그럼 세 번을 만나는 거잖아요.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두 번은 연구회를 하고 세 번을 만나다 보니까 어쨌든 자주 봐야지 서로가 이제 공감이 형성되니까 그리고 이런 정보를 얻으면은 딱 많은 사람이 모이면은 배가 산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딱 구성원들 세네 명만 딱 모아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해요. 회의를 진행하면은 딱 맞춰지면은 나머지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거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 이렇게 해야 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공동체사 분들을 같이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인원을 채워야 돼요. 이게 공동체 같은 경우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쪽에서 이제 지원을 이만큼 해주니 너희들도 우리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그 10명의 80%는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10명의 80%를 참여해야 되니까 그 인원수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근데 다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100% 맞출 수가 없어서 갈 수 있는 분야를 이렇게 딱딱딱 나눠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대표자의 몫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강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지역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거는 없었으니까 필요한 거 그런 걸 제가 캐치를 좀 잘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책 만들기였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책 만들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자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서울학당에서 올해는 했거든요. 서울학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만들기를 진행을 해서 성황리에 되게 잘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들 그리고 나서 서류 이거요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 때 서류 만든 것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서류가 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을 해요? 구성 인원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어떻게 구성원을 만드나요? 근데, 절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공동체를 만들 때 필요하면은 발로 뛰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기관이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복지관이나
여성센터나 뭐 일하기 센터 같은 데 보면은 교육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한테 필요한 교육을 찾는 거죠. 그럼 그 교육을 들어요. 무료잖아. 돈 안 주고 받는 건데 내가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면 가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가지고 거기서 들어요. 그러면은 동아리, 요즘에는 교육을 다 받고 나면은 꼭 동아리 결성이 돼요. 그러면은 그 동아리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네. 어떤 교육을 받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한 명, 두 명씩 이제 그거 알잖아요. 꼬리 물기 같은 거. 두 분을 모집왔어. 두 분이 할 거야. 그럼 아시는 분 있으면 데리고 와서 같이 합시다. 언니 아시는 분 있으면 우리 같이 할 사람 있나요? 같이 하게끔 하세요. 그러면은 데리고 오시는 분 계세요. 모셔오시면은 그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채워 나가다 보면은 인원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오진 않잖아요. 무엇을 할 건지.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뭔가를 할 거야 라고 이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건 뭐였냐면은, 자격증을 따자마자 저는, 사무실을 오픈을 했어요. 무모하지 않았어요. 3년 전에 저는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려고 저는 계획을 세웠고, 돈도 조금씩 모아가지고 신랑한테 손을 안 벌렸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 얻었고, 월세도, 어쨌든 저는 싱크빅을, 아니, 저기 뭐지, 학습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돈을 벌고 있어서, 그러면은, 돈을, 월세를 내야지, 이 생각에, 일단, 1년은 투자해보자, 이 생각으로 저는 무조건 오픈했고, 그리고 오픈하기 전에 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명함을 만들었어요. 명함은 내 얼굴이잖아요. 명함을 만들어서, 100장에서 3장만 건져도 그건 성공한 거거든요. 다 버려지더라도. 그래서 명함을 많이 돌렸고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명함을 주고. 홍보는 제가 홍보 기술은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지 못하는데 명함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게끔 했죠.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게. 그러니까 누구와 하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할 건지. 저는 저를 믿고 같이 해줄 사람을, 2명만 딱 선택을 했어요, 사실은. 2명만 딱 선택을 했고, 그 두 분한테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언니들 나 도와줄 수 있겠냐? 너무 괜찮다. 같이 하자 해서, 너가 하는 거 다 도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오른팔, 왼팔이 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 분들은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 대표님이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누군가에게 제의를 해. 제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은 이제 안 한다. 이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니까. 저도 그랬어요. 나는 꼭 성공을 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할 수 있으면 해.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저는. 하지만 3년 후에 내가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좀 불어넣었죠.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저는 이 일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일을 제가 못할 때까지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홍보하고 전략도 마찬가지고 홍보 같은 거는 솔직히 저는 홍보는 못해요. 홍보는 못하지만 이 때부터 제가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그런 거를 페이스북하고 카스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저 일상을 올렸지 내 일에 대해서 올리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이렇게 올리고 블로그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역 기관에 이제 홍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관에 도서관에 다니면서 사람 인맥 쌓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근데 도서관에 다니면서 기관 담당자들하고 이때부터 제가 얼굴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린이 도서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15년 동안 봉사를 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한 번도 저는 앞에 나와서 제가 이음이에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은미라는 사람을 알리려고 노력했는데 그 전에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주시고 근데
그 일을 받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일을 늘려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다 하지 않아요. 일을 나눠드려요. 강사님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고,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혼자 다 그거를 챙기면은 이 동아리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욕심을 너무 강하게 내다 보면은, 하느님만 못한 게 돼버려서, 저보다도,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일할 기회를 많이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하시는 분들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고, 또, 배우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해 하시고, 고마워 하셨어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공동체 사업을, 어, 시작해서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꿈의 학교는 아까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동아리로 형성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는 이제 수익성이 아니잖아요. 비영리이기 때문에 비영리 그 사업자도 내야 돼요. 비영리 사업자도 내야 되고 서류 꾸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카드도 사업비 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통장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제가 일 처리하면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는 어쨌든 조금 뭐라 그래 력이 없으면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역마다 동아리들은 다 있고 좀 잘만 만들면은 공동체만큼 또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꿈의 학교 아이들 찾아가는 꿈의 학교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하는 꿈의 학교가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또 이제 엄마들이 하는 꿈의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찾꿈이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는 꿈의 학교를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컨텐츠로 강의해 주는 거죠. 수업을 해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저희는 청소년을 잡아서 20명 정도 이제 모아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꿈의 학교를 이거는 제가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꿈의 학교를 다른 기관에서 하는 꿈의 학교를 보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보냈는데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만 갔어. 저희 아들이 몸만 갔는데 모든 교육을 싹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교육을 싹 다 해주고 간식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보면 정말 아이 하고 싶은 친구들, 어려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요거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것도 꿈의 학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대상을 일단 저희는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어르신을 했으니 꿈의 학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그 지원 서류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이것도 이제 기관에 시청에 이제 아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서류랑 받아와서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의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대 효과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 목적, 사람, 가치, 책임감, 노력. 마음이요, 정말 절실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이거를 해서, 내가 이득을 취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런 걸 하면은 위험하겠죠. 그냥, 다 베풀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돈은 알아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얻어지는 거는 알아서 얻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적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걸 할 건지, 왜 이거를 해서 내가 얻은 게 무엇인지, 우리 대표님이 항상 저에게 물어봐요. 가끔 질문하세요. 이은미 대표님,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이걸 해서 이은미 대표가 얻는 게 뭐야? 이런 질문 가끔 하시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있어야지, 정말 뭔가를 했을 때 나중에 후회도 없고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중요한 것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나를 믿어줄 사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주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꿈의 학교는 두 명이서도 해도 되거든요. 대표자하고 실무자 두 명이서 운영을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개인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꿈의 학교가 더 편하겠죠. 하기에는 그리고 이거는 처음부터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되게 저희가 400만 원짜리를 했고 지금 1,000만 원짜리 하는데 남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 왜냐면 400만 원짜리 예산을 받아서 빠듯하게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600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남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산을 짜는데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목적과 하는 그게 이 나라에서 주는 돈이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라는 거를 조금 요번에 실감을 했어요. 그리고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 가치.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거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는데 발만 걸쳐 놓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니까 그냥 같이 해야지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같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받아서 이제 모아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일도 중요하지만 내 일의 일부분에 이것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직업인 것처럼.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하고 내 노력은 꼭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절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목표로 저는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저희가 디딤돌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크게 안 하거든요. 처음에 디딤돌이라고 여성 일자리 센터가 있어요. 또는 새 일자리 센터. 거기 가면은, 경력 단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습지 교사였지만 개인 사업자지만 그게 이제 저기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잡힌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원받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성 일자리 센터에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교육을 1년 정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받아냈어요. 근데 여기 디딤돌 사업이라는 거는 지역에서 자그맣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재료비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야. 다달이 10만 원씩. 근데 그 재료비 10만 원이 되게 많은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재료비 사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희가 솔직히. 그거를 뭐 재료비를 다 받아서 사소한 것까지 그러니까 제가 사업 기질은 없는 것 같아. 이 사소한 것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제가 또 애가 바보같이. 그래서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남 퍼주는 일만 할 거냐 그런 소리 저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10만 원을 받아서 재료를 사서 재료비를 내지 달란 소리 안 하고 그냥 해주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1년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이제 공동체 사업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의 학교 400 보세요. 1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보세요. 공동체가 그 다음에 800이죠. 그럼 꿈의 학교가 그 다음에 2,000이겠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강사비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 공동체 같은 경우는 강사비도 외부 강사를 써야 돼요. 저희가 이제 구성원들이 강사가 안 돼요. 강사비. 그래서 살짝 요거는,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겠냐면, 외부 강사를 이름을, 저희 강사님들을 다른 사람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다른 사람 이름을 그리고 저희 강사님들이 수업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강사비를 거기서 이제 강사비를 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솔직히 강사비에서 가져와야 오늘 챙길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거의 봉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자가 본 강사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실무자가 보조 강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는 강사비 이렇게 다 챙겨올 수가 있어요.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이득이 되겠죠. 그 강사비가 한 400 정도 된다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이득이 되겠죠. 뽑을 때 이런 예산 같은 것도 잘 적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꿈꾸는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만든 건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또 노력하면서 저는 내 가치가 올라가는 일을 하고 보람을 찾고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고 인정도 받고 제가 지금 요거를 다 이룬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항상 저의 마인드 컨트롤 올해는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나연구소에서 우경아 대표님과 같이 하면서 여기 있는 대표님들한테 배우고 또 다른 사업을 도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4년 전 46에 제가 꿈이 생겼어요. 그럼 46부터 지금까지 도전이라는 걸 안 해봤는데 그때부터 계속 도전을 하기 시작해요. 매년 한 가지씩 새로운 것 많은 걸 못해요. 저도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도전하고 하면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실패할까봐 이게 될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이 어렵지 하고 나니까 이게 계속 성과가 일어나고 성공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게 되고 믿고 따라오니까 저는 또 그만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또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제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 관계 우선의 법칙을 읽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새롭게 또 뭔가를 만들어 가야지 하면서 저도 이제 머릿속으로 막 아이템을 구상하고 여기 저희 강사님들하고 계속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 그러다 보니까 관계와 협업이 너무 중요해요.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협업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동아리가 배나기예요. 배우고 나누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나누어 기쁨을 느끼면 저는 제 인생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달고 가는 이 말은 저에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 22년 계획은 이렇게 제가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없애야 될 것 있잖아요. 항상 뭔가를 도전할 때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 두려움이 생기는 만큼 설렘이 있어요.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용기도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만큼 도전을 하게 돼 있어요. 도전을 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꼭 이루어져요. 그러면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럼 저에게 날개를 달고 저는 비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꿈을 저는 항상 꾸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질의응답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서류 이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꿈의 학교 서류예요. 이렇게 하면은 평상시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거, 활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겠죠. 적어 놓고 나면은 이게 나중에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처음에 공동체 사업할 때 냈던 서류거든요. 이렇게 사업 신청서가 들어가요. 처음에 신청서 들어가고 사업계획서 들어가고 모임 소개서 그리고 모임 구성원과 서명부 이거는 이제 공동체 사업을 할 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최대한 진솔하게 써야겠죠. 그리고 대상 쓰고 장소
비대니까 꼭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은 그 예산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400만 원을 받기 위해 저희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서. 어떻게 수업할 건지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11월까지 해서 수업 계획서. 수업 계획서는 뭐 많이들 써보셨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에요. 예산. 예산을 딱 맞게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은 짜투리 없어요. 딱 맞게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 예산 짜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 잘 못해서 요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리고 요런 거 이제 강사료랑 저희가 여기서 챙길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강사비에서 좀 그리고 재료비에서 조금 챙길 수 있고 나머지는 어쨌든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좋은 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지원 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하고 나면은 경험치가 되게 올라가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거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모임 속에서 이제 이제 대표자, 실무자 해서 여기 저희 모임에 대한 이야기, 활동 분야 소개가 정확하게 들어가야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루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면은 됐다고 딱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저희가 새로 받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꿈의 학교 처음에 이 1,000만 원이에요. 총 금액이 1,0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로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이렇게 재료비랑 홍보비랑 그리고 출판비, 제작비, 체험비 같은 거, 간식비, 임차료, 강사비에서 여기는 이제 재료비하고 출판비하고 재료비 이런 것만 빼면은 요 강사비는 이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이죠. 349만 원은 저희가 챙기는 돈이고 제가 챙기는 돈이고 나머지는 어쨌든 다 가져가고 임차료도 어쨌든 제가 요거는 사무실에 쓰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저기에서 하면 요것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요렇게 짜서 보내면은 거기에서 이제 예산을 맞게 딱 측정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죠. 아까 안 보여드렸던 게 이건가요?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요것도 저희가 이제 보조 강사도 아까 보면 나왔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요번에 보조 강사를 한 명 더 넣었어요. 저희 이제 여기 보조 강사 들어가는 거 이제 체험 같은 거 갈 때 필요하니까 근데 그 집이 없으면 빼도 되고요. 그래서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게 저희가 임의대로 다 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공동체보다는. 꿈의 학교를 이렇게 저희가 소개하고 주요 활동 내용 소개하고 예산 이렇게 잡아가지고 서류 넣고 이거 외에도 이제 서류가 더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꾸며서 놓으면은 100% 다 되더라고요. 이렇게 꾸며서 하면은 100% 되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해보면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예산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해서 내가 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강의는 30분 넘었죠.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끝나신 거죠? 아유,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뭐 PPT도 되게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게 잘 만드셨고요. 참 이렇게 은미 대표 항상 자주 뵙지만의 도전하는 열정이 참 멋지십니다. 아무튼 귀한 나눔 감사드리고 궁금한 게 일단은 이 진행하는 주체가 포천시에서 하는 거죠? 꿈의 학교는 저기 공동체는 포천시에서 하는 거고 공동체는 어느 지역이든 다 있어요. 지역에 이제 시나 또는 구청이나 아니면은 그런데 이제 가시면은 지역 사업이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2가지만 뽑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전 많이 할 그러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진행하는 그런 데, 주체는 보통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네, 꿈의 학교는 음, 경기도, 서울시, 그런 데서. 꿈의 학교, 아니, 꿈의 학교는 더 크죠? 크게 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사업을 받게 되면은 주로 우리가 파견 나가는 곳이 일반 학교인가요? 아니고요.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서를 만들어서 학교를 보내요. 그러면은 아이들 저희가 모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10명에서 15명이면 여기서 수업이 가능하지만 20명이에요. 꿈의 학교는 20명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직접, 네, 학교나 도서관이나 이렇게 모아달라고 하면은 바로 모아주세요. 그 음, 공문서를 보내면은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같이 해가지고 첨부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괜찮고 공동체 같은 경우는 마을 또는 음, 기관 아니면 학당 같은데 음, 거기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저희가. 음. 음. 그럼 이게 뭐 보통 경쟁률이 센가요? 어떤가요? 그 마을에 따라서 틀리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체는 작년에 45곳에서 지원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동아리가 보통 지역마다 동아리가 되게 많아요. 몇백 개 돼요, 동아리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지원율도 이제 많죠. 뭐 음, 센 편이다, 그죠? 네, 좀 센 편이에요. 음. 음, 그리고 일단 제 질문 여기까지 채팅창에 아까 질문 두 개 정도 올라온 거 먼저 봐주시고 다른 분들 질문 받을게요. 질문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꿈의 학교 진행권 아까 말씀해 주셨고, 어떤 꿈, 저는 원래는 평생학습 센터를 차리고 싶었었어요. 네, 평생학습 센터를 이제 그래서 많이 이제 지역 센터들을 경기도부터 해서 시흥부터 해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견학을 많이 다녔어요. 작년, 재작년 시간 날 때마다 다녔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평생학습센터가. 그게 제가 제 능력으로는 마음 갖고는 이거를 못하겠구나 싶어서 평생학습센터 대신에 차라리 이렇게 마을 사업하면서 그냥 제일 꾸준하게 해서 저만의 센터를 차리고 싶은 거죠, 이제는. 저만의 센터를. 음. 저기 그리고 질문 하나 있는데, 어, 도교육청이냐고 물어보는데요. 꿈의 학교가 도교육청이냐고. 꿈의 학교는 네, 도교육청이에요. 음, 그, 음, 네, 우미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왜 들어왔냐면, 사실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제가 이제 그 학교 엄마들 임원이에요, 임원. 음,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떤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뭐 대표 같은 거 맡았는데, 이제 학교에서 뭘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림책 같은 거를 너무 만드는 걸 해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엄마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안을 하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대표로 해도 우미쌤이 와서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지 난 그것도 너무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단체가 네, 있잖아요. 뭐 합창부면 네, 합창부, 학교에 무슨 뭐 어느 중학교 뭐 학부모회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네, 이렇게 네. 우리가 부르려고 할 때는 그냥 우미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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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네, 네. 뭐 우리가 무슨 뭐 공동체 이런 거 안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포천초도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네, 네 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산으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예산이 작으니 선생님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은 해드려야지. 그럼 뭐 싸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하더라고 짜가지고 예산해가지고 맞춰서 보내셔서 네네. 열차시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번에 그거를 하다가 그게 이게 안 돼서 향수 만드는 거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네네. 아쉬웠어요 이게 학교로 되는 합창도 그래서 그런 거 음, 궁금했어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진행했었어요. 음.
네, 네, 것 다음 같아요. 질문 또 말씀해 주세요. 해보면은 좋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음, 그게 왜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선영 대표님, 선영 코치님도 말씀드린 게 요즘에는 이제 운동 건강에 되게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선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들이 오시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제 친하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그렇게 가서 이제 해주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포천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놀이도 그렇게 해요. 그죠? 놀이도 놀이도 그렇게 동아리 하고. 형식인데 보통 기본 10명 해가지고 지역마다 맞아요, 맞아요. 도시 동아리로 센스 만들어서. 해가지고 음. 기본 10명은 돼야 되고 네, 이제 동아리가 학교 그래서 응, 힘들어. 응, 기본 10명은 돼야 되고. 네, 10명이 돼야 되고 뭐 또 안 되는 사람은 조합으로도 하는데 서로가 장난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안 해요. 음,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힘들 것 서로만 해도 같아요. 힘드니까. 맞아, 응,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 질문 있는 분들은 채팅 말고 음소거 해제하고 말로 해주세요. 공동체와 꿈의학교 처음 시작할 때 준비 기간은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참 나쁜 게 뭐냐면은 공무원들은 기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한 달. 기간을 많이 주지 않고, 기다려줬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기다려주잖아요. 꿈의학교, 저희가 공동체 같은 경우도 한 달 조금? 하고, 아니죠. 그리고 이제 꿈의 학교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예. 부산에 보통 보름씩밖에 안 주는데 많이 네, 주시는 맞아요. 예. 보름? 네, 보름 만에 아까 그 서류 그대로에다가 한 달씩 서류가 바뀌어서 계속 해야 되고 갔다가 몇 번, 한 기본 10번 정도 반복해가지고 수락되면 이제 금액이 들어가겠죠. 예산도 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학교 같은 음. 경우에는 3만 원씩 들어가면 10명 넘으면 기준 떨어지겠죠. 그러면 강사비는 얼마 없어요. 그냥 근데 봉사 따진다고. 근데 처음 할 때만 그런데, 처음 한 그렇죠.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렇죠. 미리 이제 해놓은 걸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금방 해요. 그러니까 한 음, 번이 어렵지, 뭐든지 그렇잖아.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고 고생하면. 나면은 쉬워지니까, 근데 이제 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강사 이력이랑, 아니, 대표자 서류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부산에는 그 상관없이 다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면 서류가 안 돼. 그러니까는 지역마다 다 네, 다 틀린데, 틀려요. 부산에 제일 빡빡하더라고요. 제가 그 경기도하고 지역마다 다 서류 해봤는데 맞아, 부산에 제일 맞아. 빡빡하더라고요. 부산에 맞아요. 부산에 10번 캐스 낸 걸 딴 지역 하니까 4번 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것도 있어. 예산이 또 많은 데도 있어요. 예, 그런 데는 좀 이제 할만하죠. 거기는, 그런 데는. 근데 서울 쪽이 좀 예산이 좀 된다는 소리 저거 들은 것 같아. 그런 만큼 서울의 경쟁률이 되게 센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도 마을학교 음, 부분을 시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캔슬이 나서 다시 준비해서 넣기로 했는데, 이게 근데 보이지 않게 경쟁률이 심하니까, 이게 그런 인맥적인 부분 관리를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딱 뜻이 맞는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멤버가 딱 네네. 이게, 이게 딱 이렇게 단단하게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음, 흐지부지 이게 캔슬이 되더라고요. 저 마음처럼 음, 적극적이지 못하면 그게 음, 되게 손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사람 되게 중요해요. 네, 지금 그래서 신청 가능한 어려운 것 같아요. 거는 꿈의 학교는 끝났어요. 꿈의 학교는 끝났고, 공동체는 아마 다음 달에 할 거예요. 2월 달에 해서, 공동체도 4월부터는 공동체가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음, 2월 달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근데, 나름대로 그래도. 인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리 이제 만들어 놓고, 저는 공동체 하려고 1년 전부터 준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강사들도 이제 되게 같이 모임하면서 연구회 만들어가지고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할 거니, 이렇게 준비하시라고 같이 준비하자고 해가지고, 1년 음, 전부터 공동체 하려고 준비했고, 공동체 하고 그렇군요. 나니까 꿈의 학교는 조금 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꿈의 학교 할 때는
만나가지고 8시간 만에 뚝딱 해치웠어요. 공동체 할 때는 좀 몇 번 걸렸거든, 며칠 걸리고. 근데 이제 꿈의 학교 할 때는 하루도 안 걸린 거죠. 8시간 만에 이제 다 완성해서, 나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같이 하는데. 막 뿌듯할 것 같아요. 현미 대표님은 그 몇 번 정도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저 이제 3년 됐죠. 3년 차? 음, 공동체는 만약 학교 임원이나 운영위원이면 좀 편하게 만들 수 있을 듯. 네, 맞아요. 공동체는 임원이면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임원을 애들이 다 커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모, 이모. 맨바닥에 헤딩했어요. 예. 이모. 저는 부딪혔어요, 그냥. 재밌는데. 제가 또 대표님은 예산 세우는 건 어떻게 했어요? 네? 예산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꿈의 예산 제일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빡셀 것 같아. 측정을 하라고 해서 그걸 타이트하게 그 예산 범위에서 이제 기록을 하라고 하는데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 예산을 어떤 부분을 잡으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래서 예산을 어떤 부분을 잡으라고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 부분을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하셨으면 그 예산이 이렇게 들이 나오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벙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진짜 저는 어려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그 임대 이런 부분이나 이런 조건이나 월세 내고 이런 어떤 부분이 지원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어떤 부분은 그냥 강사를 키워서 파견식으로 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떤 예산을 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금에서 타이트하게 딱 잡아야 되는 건지 탈탁이 잡아요. 네, 그거를 타이트하게 잡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세세하게,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세세하게, 또렷하게, 구체적으로. 제가 요거 잠깐만요. 요거잖아요. 네. 예산을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비 나가고요. 홍보비 나가고 물품 구입비. 그럼 물품 구입비에서 요거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기본 준비물이 뭐뭔지 요거 이제 사진 찍어서 남겨야 되거든요. 대표님 요거 같은 이제 경우는 재료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인데 제가 구상하는 아이템은 딱 어떤 재료가 딱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닌 그런 색채를 활용한 명상에 관련된 그거 부분인데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셔야 돼요. 그거를 홍보도 정말 다양한 저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예산 잡는 게 뭐를 어떤 품목을 잡아야 되는지 홍보도 다 나름인 거고 블로그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은 사실 예산비가 안 들고 부지런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걸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풀어버려야 되는지. 부지런하게 하려면은 안 하는 이거 안 하지 왜 해. 그냥 넣어야 돼요. 예산을 넣고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가져오더라도 넣어서 거기에서 색채면은 색채 미술에 관한 그런 다양한 교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교구들을 사용하는 어떤 그렇죠. 데이터가 그걸 집어 그 예산을 넣어야죠. 잡아주는 거예요. 도구비, 그렇죠. 이, 그렇죠. 그걸 집어 색깔비, 넣어야지. 타로면 타로 도구비. 네. 교고비를 집어넣고 그 예산 품목을 적어야지. 그리고 홍보도 뭐 블로그, 뭐 SNS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여기에서 홍보해가지고 내가 수업을 할 거니까 그거 그냥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만들면 되지. 아, 그러면 만약에 예산 음. 넣는데 네네. 그거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어떤 영수증이나 이런 거 강공선 다 올려야 되잖아요. 네, 올려야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이제 문구점을 대놓고 쓰는 데가 있어요. 아, 어디에요? 네. 여기 포천에 연하쌤이지 지금. 조금 제기 조절할 수 있는 폭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문구점을 있어야 대놓고 된다는 거죠. 쓰는데, 제기 원래, 연하쌤 있어서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알고 그런데, 싶지 않아. 저기 재료비도 어쨌든 이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거기에서 이제 끊어주는 견적서를 끊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보내주고, 아싸. 그리고 이 사장님하고 나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그 거래를 어떤 하는 선에서. 거죠. 맞춘 네?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명상인 부분이어서 그 이제 도복처럼 옷을 편하게 입고 이런 좀 릴렉스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 재료적인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명상 같은 경우 교재를 간단한 교재를 만들어. 만들어서 도구형으로 만들어서 명상 카드도 비슷하게 있으시잖아요. 네, 나 타로 네. 카드. 그걸 명상에 접목시켜가지고 도구용으로 쓰셔도 돼요. 네, 명상도 맞아요. 종류가 다 달라요. 명상도 음, 여름마다 수업마다 기초 명상, 중급 명상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많은데 음, 안 되면 교본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기초 같으면 어떻게 한다는 갖다가 뭐 10페이지, 20페이지 도구로 만들어서 책본을 해 가지고 교본을 갖다가 구입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드가 있으니까 타로 카드를 하시게 되면 그 타로 그렇죠. 카드에 대한 카드를 구입해도 도구, 되죠. 네, 택배 카드가 구입의 있어요. 명칭은 한 명당 얼마, 한 명당 얼마에다가 음, 천이 따로 있잖아요. 천하고 매칭이가 그럼요. 얼마 해가지고 단가 얼마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돼. 아니면은 못 넣어두세요. 명상 자체의 수업이 어떤데 몇 시간 몇 분이에요 없던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하고 순서적으로 장소 네. 대여비도 집어넣고, 그렇죠. 장소 대여비, 강사비, 교재비, 이제 색깔이면 다 색채 집어넣으면 대여비 돼요. 다 들어가시면 돼요. 장덕순 대표님 직업 진로 코칭 진짜 좋아요. 애들한테 딱이죠. 따봉이죠. 완전 좋죠. 이거는 뭐 진로 코칭에는 필요 기본이에요. 없어. 다른 무조건 픽이야, 이거는. 직업 진로 코칭은. PPT 같은 거 하셔가지고 PPT 자료도 하셔서 교재를 하셔가지고 또 판매를 하셔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세요. 어떻게 보면. 아, PPT 제가 자료를 그래서, 만들어서 맞아요. 판매하는 지금 양선 거를 대표님 하신 하라고?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왜냐면 계속 고제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계속 작년부터 만들어야지 해서 이거만 이렇게 해놓고선 계속 지금 못 만들고 근데 있거든. 그런 책은 있는데 타로나 명상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구체적인 게 없으면 힘드시거든요. 그런데 기초, 보통 우리 그 타로나 이런 데 가면은 본인도 수업할 때 기본 PPT PPT 카드가 있어요. 만드시죠. PPT를 갖다가 15주 정도면은 시간을 몇 장씩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갖다 네. 컬러로 하셔가지고 딱 좋은 것만 문구 많이 넣지 말고 딱 좋은 것만 맞아.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뭐 컬러는 엄마 혁배면 딱 정하셔가지고 문구를 딱딱 넣으셔가지고 1인당 몇 명, 10명이 몇 명, 강의비 얼마가 딱 들어가시면 그게 그대로 나와요. 원리 여행 뭐 가이, 없이 네, 바로 들어가요. 맞아. 그리고 여행 타로 가이드로 접목해서. 괜찮죠. 장 그런 식으로 대표님.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명상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음악 넣는 거면 음악에 대한 금액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가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되는 거니까. 맞아. 선영쌤도 책을 만들어. 네, 뭐든지 우리 이현 어떤 대표님 거는 궁금해서 또 들어오셨어. 아이고야. 어떤 선영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재는 뭘 기본이라고 만들어? 생각해요. 선영쌤도 교재는, 어렵잖아. 비슷하잖아. 교재는 어려우니까 기본이에요. 교재 그래서 만들어. 저희도 교재 키트를 만들어서 기본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 만들어. 선영쌤도 만들면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우리가 좀 알지. 왜냐면 어렵잖아. 그림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많이 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렵 선영쌤하고 이렇게 정쌤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맞아요. 시각화해서 보게 색깔 뭐 이런 거 하면 없어요. 간단하게만 하시면 돼요. 색깔만 해놓고 이런 거는 고급 있는 사람들은 하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PPT 맞아. 한글이라도 깔끔하게만 들어가시면 제 생각엔 그래요. 저도 좋은 그게 아이디어 같아요. 해봤는데. 어. 네, 그 왜냐면 PPT 그 페이지는 어느 정도 좀 양 준비하면 좋을까요? 좀 효과적으로 관공서에서 컬러로 하면 선호하는 15장? 장수 컬러로 하면 15장 정도요. 이게 수업에 따라 15장. 틀려요. 수업에 따라 30분이냐 1시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문구를 많이 넣지 마시고 문구는 짧게 편안하게 해가지고 제 느낌은 그래요. 근데 다들 뭐 드시는 거야? 세상에 진짜. 그렇게 뭐든 하든 제 느낌이 그래. 교재가 없으면 수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죠? 네, 특히 명상은. 그래, 타로 맞아. 그래서 명상은 교재 기본이에요. 부분이 네. 저한테 샘플링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샘플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좀 갖다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포트폴리오이시겠죠. 그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 타로 카드로 네. 색채를 갖다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저가 이제 의류적인 부분으로 그 부분을 샘플로 제작해서 보여드려야 되나?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음, 그냥 제 생각에 원래 네. 타로 하시잖아요. 타로 색깔을 갖다가 전부 전체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벌려놓고 찍으셔가지고 팜플렛에 잔뜩 팜플렛이라기보다는 표현할 수 있는 게 단 5장 정도로 해서 만드셔가지고
제한선식으로 만들어 놓고 기본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예, 공동체나 그렇지. 협동조합이나 어디든 음. 마음 카드 이런 거 하기 위해 솔직히 표현하기 쉽지 않잖아요. 명상은 특히. 맞아요. 네, 본인의 콘텐츠 이름 들어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얹어놔서 본인의 표현을 만든 어떤 명상이라는 것들 콘텐츠 없으면 명상 특히 힘들어요. 자기만의 명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기만 명상. 어. 양선 대표님 말씀 잘하시네. 아니, 네, 아니, 맞습니다. 눈에 쏙 아니 계속 쏙 들어오게끔 진짜. 어. 왜냐면 어디든 애들이 방과후 한 보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방과후는 교재 없으면 안 하잖아요. 엄마들이 성적 올리기 위해서 방과후를 보내잖아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제의할 때는. 근데 지금 왜냐면 방과후는 강사비가 얼마 안 돼요. 많으면 25,000에서 3만 원. 근데 책값이 들어가면 책값은 올라가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맞아. 남는 거거든요. 강사비보다 책값이 남는 거거든요. 우리 양 근데 대표님도 그걸로 강의 한번 하셔야겠네. 할 말씀 되게 많으시네. 강의 한번 하셔야겠네. 나는 아니, 강의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너무 잘하신다. 놀자 협동조합 하면서 이제 아, 놀이 해가지고 놀자 학교에서 하면서 많이 돌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은 인문학이다 보니까 놀이 아시죠? 짝짝꿍부터 하고 도리도리 하는 놀이를 하는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명세서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치. 문구사를 큰 데를 한 데를 대형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큰 문구사 하나를 두고 평이부터 색종이 그리고 뭐 던지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 하나하나 명세서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20명 그 갖다 하는 게 다 표를 내가지고 500만 원에서 그 제작하면 강사비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교재를 판매하자 제가 그랬더만은 처음에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교재를 판매하자, 몸으로 거로 판매하자 해가지고 시도한 게 그거거든요. 저도 한 3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나눔 감사드리고 시간은 지금 많이 오버돼서 혹시 다음에 또 다른 질의응답은 우리 이은미 대표님이랑 양선 대표님께 별도로 문의하신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은미 대표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아직 우리 고생했어요. 그림책 출판 안 하시던 대표님은 우리가 저희 이제 줌으로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줌으로 하다 보니까는 조금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사실 오프라인이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아직 우리 그림책 안 하신 우리 김연아 쌤부터 해서 쭉쭉 같이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포천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도 진짜 갈 거예요. 꼭 참여해보시면 큰 소득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감정적인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힐링이 되는 시간이 돼서. 그래요. 네,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뭐 추천드리고는 지금 공저하고 있죠. 지금 5편 나는 이렇게 돈을 번다 6자리 남았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고요. 또 뭐 독서모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마지막은 청강 가능하고 다음 주는 1인 기업가들의 필독서 핑크펭귄 진행할 겁니다. 정말 그 두 권 책은 필히 보셔야 되니까요. 뭐 독서 모임을 참여하시든 안 하든 그 관계 우선의 법칙이라 핑크펭귄은 꼭 보시면 여러분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나머지 우리 광고나 공지는 톡방에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프로그램들 참여하시면서 여러 개 성장하시고 아웃풋 내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늦었네요. 은미 대표님 고생하셨고요.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은 유튜브에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쌤, 대표님 나연거 고생하셨고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찍어요? 또 찍지 뭐. 하나, 둘, 셋. 김이사님 머리띠 하셨다. 그래 이사님 왜 일요일 사무실 가셨어요? 또 집에 안 가시고. 그래요. 무서워. 예. 쫓겨났구나. 쫓겨났구나. 술. 정말 그래요. 죄송합니다. 배경화면이에요, 배경화면. 그래요? 저희 지금 근무하는 직장. 직장 얼마나 배경화면. 사랑하시는 배경화면까지 직장으로. 모를 수가 있죠. 어떻게? 현재 저기 일이니까요. 배경화면인지. 나 직장인 줄 알았어. 진짜 정말. 웬만해서 직장을 하기 쉽지 않은데 그죠? 직장을 되게 저는 사랑하시는. 직장을 사랑하거든요. 직장이 돈 역시. 되는 공간이라.
대단하십니다. 저랑은 좋은 거예요. 우리 가요 이제. 뭐 저는 퇴근 후 지금 싹 잊어버렸는데. 알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은미 감사합니다. 쌤 수고했어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잘 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나가기.